삼성이 또 한 번 스마트폰 시장을 뒤흔들 준비를 마쳤습니다. 폴더블 폰도 한 번 접는 시대를 넘어서 두 번 접히는 시대가 옵니다. 두 개의 힌지, 세 개의 화면,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경험을 선사할 스마트폰이 등장했죠. 오늘은 갤럭시 G 폴드라고 불리는 삼성 신형 폴더블 폰에 대해 이야기해 볼 텐데요. 이 폰이 언제 출시될지, 카메라가 어떻게 개선되는지, 배터리는 얼마나 오래 갈지, 그리고 가격은 얼마일지까지 하나하나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 스마트폰이 왜 혁신적인지 확실히 알게 되실 겁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마트폰의 구매를 책임지는 스마트폰 면세점입니다. 폴더블 폰이 처음 나오는 것처럼 들리실 수도 있지만 사실 두 번 접히는 스마트폰은 삼성이 처음은 아닙니다. 이미 몇 년 전에 중국의 화웨이가 비슷한 폰을 출시한 적이 있었죠. 바로 화웨이 메이트 X라는 시리즈입니다. 화웨이는 기존 폴더블과는 다른 방식으로 화면을 두 번 접을 수 있는 더블 폴딩 스마트폰을 선보였는데요. 당시에는 혁신적인 기술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실제 사용자들은 불편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내구성이었습니다. 화웨이폰은 한쪽이 바깥쪽으로 접히는 아웃폴딩 방식이었는데요. 이 방식의 가장 큰 단점은 화면이 항상 외부에 노출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렇게 바깥쪽으로 접히는 방식은 스크래치나 충격에 매우 취약했습니다. 또한 폰이 두 번이나 접히다 보니 전체적으로 두께와 무게가 증가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보통 폴더블 폰이라고 하면 더 작아질 것 같지만 오히려 두꺼워지고 무거워져서 들고 다니기가 불편했죠. 더군다나 힌지가 두 개가 있다 보니 경첩 부분의 내구성의 의문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프트웨어 최적화도 부족했습니다. 일반적인 스마트폰은 단일 화면에 맞춰 앱이 최적화되어 있지만 두 번 접는 폰은 화면 크기가 변하는 방식이 복잡하기 때문에 특정 앱들은 화면 비율을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앱이 찌그러지거나 터치 오류가 나는 등의 불편함들이 있었던 거죠.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화웨이의 더블 폴딩 스마트폰은 대중적인 성공을 거두지 못했고 폴더블 시장에서 점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바로 플렉스 G 디자인을 통해서입니다. 이번 삼성의 더블 폴딩은 공식적으로 제품명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현재 업계에서는 갤럭시 G 폴드라는 이름을 불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G라는 글자가 붙었을까요? 이 폰의 접히는 형태를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삼성은 과거 CES 2022년에서 플렉스 G라는 컨셉트 디자인을 공개한 적이 있는데요. 화면을 두 번 접었을 때 전체적인 형태가 영어 알파벳 G와 닮았다는 점에 붙여진 것입니다. 기존의 갤럭시 Z 폴드 시리즈는 한 번만 접히는 형태였지만 이번 제품은 두 번이 접히면서 G자 형태가 되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G가 갤럭시의 첫 글자라는 점입니다. 갤럭시의 시리즈의 새로운 폼팩터를 강조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G라는 글자가 붙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갤럭시 G 폴드 외에도 다른 이름으로 불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부 보고서에는 갤럭시 트리플 폴드 또는 갤럭시 트리폴드라는 이름도 언급되고 있는데요. 이는 두 번 접히는 폰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명칭입니다. 또한 갤럭시 G 폴드 시리즈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갤럭시 G 폴드 트리플 같은 이름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공식 명칭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현재 가장 유력한 이름은 갤럭시 G 폴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삼성은 기존 폴더블 폰의 한계를 넘어서 완벽히 새로운 방식의 인폴딩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기존의 아웃폴딩 방식은 화면 보호에 취약했지만 삼성의 새로운 갤럭시 G 폴드의 모든 화면이 안쪽으로 접히는 방식이라 스크래치 걱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폰은 세 가지 사용 모드를 지원하는데요. 첫 번째, 일반적인 스마트폰 모드입니다. 화면을 접었을 때 일반 스마트폰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6.49인치 크기의 커버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미니 태블릿 모드인데요. 한 번만 펼치면 7인치급 화면이 되어 더 넓은 화면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완전히 펼치면 10인치에 가까운 태블릿 모드로 변신합니다. 덕분에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하나의 기기로 모두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또한 기존 더블 폴딩 스마트폰보다 얇고 가볍게 설계되어 휴대성이 개선되었습니다. 무게와 두께를 줄이기 위해 S펜 지원을 제외했는데요. 이는 디지타이저를 탑재하면 두께와 무게가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성능과 카메라, 배터리, 그리고 가격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디스플레이는 내부 메인 화면이 9.96인치 아몰레드이며 커버 디스플레이는 6.49인치로 기존 폴더블보다 더 큰 화면을 제공합니다. 프로세서는 퀄컴의 최신 스냅드래곤 칩셋이 탑재될 예정인데요. 갤럭시 Z 폴드 7과 동일한 칩셋이 사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메모리는 최소 12기가에서 최대 16기가까지 지원할 것이며 저장 공간은 최대 1테라까지 제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카메라는 기존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가 아니라 일반적인 전면 카메라가 탑재될 예정인데요.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는 화질 저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 나은 사진 품질을 위해 기존 방식의 셀피 카메라를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후면 카메라 역시 갤럭시 Z 폴드 7과 동일한 플래그십 센서가 탑재될 가능성이 큽니다. 배터리는 4500A에서 5000A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대형 디스플레이를 고려하여 고속 충전 기능도 필수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궁금한 가격, 현재 예상되는 가격은 최소 250만 원 이상이며 최대 300만 원에 육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현존하는 폴더블 폰 중에 가장 비싼 모델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만큼 가격도 상당히 높게 책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스마트폰을 두 번 접는다는 것은 즉 힌지가 두 개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점 중에 하나, 바로 얼마나 두꺼울까 하는 부분일 텐데요. 우선 기존 폴더블 폰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화웨이의 메이트 XT는 한 번은 안으로, 한 번은 밖으로 접히는 방식이었는데요. 완전히 접었을 때 두께는 약 14.6mm 정도였습니다. 일반적인 바 타입 스마트폰이 보통 7에서 8mm 수준인 걸 감안하면 2배 정도 가까운 두께였죠. 게다가 아웃폴딩 방식이라 디스플레이가 외부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보호 케이스를 끼우기도 어려웠고 실사용 시 부담이 컸습니다. 삼성 갤럭시 Z 폴드 6, 현재까지 나온 삼성 폴더블 폰 중 가장 얇은 모델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유출된 정보에 따르면 완전히 접었을 때 두께는 약 11mm 초반대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갤럭시 Z 폴드의 두께는 얼마나 두꺼울까요? 현재 공식 스펙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구조적으로 보면 Z 폴드 6보다 더 두꺼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Z 폴드는 하나의 힌지를 사용해 한 번에 접히지만 Z 폴드는 두 개의 힌지를 사용해 두 번 접히는 구조이기 때문인데요. 만약 Z 폴드 6가 접었을 때 약 11mm라면 갤럭시 Z 폴드는 최소한 14mm 이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두꺼운 스마트폰이 실사용에 불편하지 않을까요? 삼성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게와 힌지 설계를 최적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폴더블 폰보다 더 가벼운 소재를 사용하고 힌지 구조를 개선해 두께를 최대한 줄이려고 할 겁니다. 또한 갤럭시 Z 폴드는 화면을 두 번 접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스마트폰보다 더 작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즉 두께는 다소 증가하더라도 가로 길이가 줄어들어 휴대성이 보완될 수 있다는 것이죠. 갤럭시 Z 폴드는 단순히 새로운 폼팩터만 적용될 것이 아니라 성능 면에서도 상당한 업그레이드가 예상됩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은 공식적으로 갤럭시 Z 폴드의 프로세서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출시 시기를 고려하면 2025년 출시되는 만큼 현재로서는 스냅드래곤 8 젠 4 혹 그보다 더 발전된 모델이 탑재될 확률이 높습니다. 참고로 갤럭시 Z 폴드 6는 스냅드래곤 8 젠 3, 4 갤럭시 칩셋을 사용할 예정이므로 Z 폴드는 이보다 한 세대 앞선 성능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프로세서 성능이 좋아지면 어느 점이 달라질까요? 앱 실행 속도가 향상되면 멀티태스킹 시 더욱 빠른 반응이고요. 발열이 감소합니다. 폴더블 폰 특성상 내부 발열 관리가 중요한데 신형 칩셋은 열 관리가 뛰어납니다. 배터리 효율 증가, 같은 배터리 용량이라도 더 오래 사용할 수 있고요. 삼성 폴더블 폰은 멀티태스킹 기능이 중요한데요. 갤럭시 Z 폴드는 큰 화면을 활용해 한 번에 3개에서 4개 앱을 동시에 띄울 수 있는 멀티태스킹 기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메모리는 최소 12기가에서 많게는 16기가까지 제공될 가능성이 큽니다. 일반적인 플래그십 스마트폰이 8기가에서 12기가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멀티태스킹을 고려할 고용량 메모리가 탑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장 공간은 기본 256기가 또는 512기가, 고급형 모델일 경우 최대 1테라까지 제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폴더블 폰을 업무용으로 활용하는 사용자들이 많은 만큼 대용량 저장 공간을 원하는 소비자층을 겨냥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카메라 역시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번 갤럭시 Z 폴드는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가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화면 아래에 숨겨진 카메라를 도입했었죠. 하지만 화질이 일반 카메라보다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일반적인 셀피 카메라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전면 카메라라는 기존 스마트폰과 같은 방식으로 탑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후면 카메라는 정확한 스펙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갤럭시 Z
폴드 5 기준으로 보면 메인 카메라는 5천만 화소, 초광각 카메라는 1200만 화소, 그리고 3배의 줌을 지원하는 망원 카메라라는 1000만 화소 수준이었는데요. G 폴드도 이와 비슷하거나 메인 카메라 센서가 업그레이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G 폴드는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 대신 일반적인 셀피 카메라 플러스 후면 플래그십 카메라 조합으로 출시될 가능성이 큽니다. 배터리 부분도 갤럭시 G 폴드는 화면이 무려 10인치에 달하기 때문에 배터리 용량도 그에 맞게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까지 예상되는 배터리 용량은 4500A에서 5000A 사이인데요. 일반 스마트폰보다는 크지만 태블릿과 비교하면 아직 부족한 편입니다. 하지만 삼성의 고속 충전 기술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충전 속도는 빠를 것으로 보입니다. 갤럭시 S24 울트라가 45W 고속 충전을 지원하는 만큼 G 폴드도 최소 45W 이상을 지원할 가능성이 큽니다. 폴더블 폰 특성상 배터리 사용이 중요한데 삼성은 배터리 최적화 기술을 사용해 실사용 시간을 극대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가장으로 궁금한 가격 부분인데요. 현재 예상되는 가격은 최소 250만 원 이상,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가능성이 큽니다. 삼성이 기존 갤럭시 G 폴드 시리즈를 200만 원대 후반으로 출시했었던 것을 감안하면 더블 폴딩 기술이 적용된 G 폴드는 그보다 더 비쌀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높은 가격이 책정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새로운 폼팩터, 기존 폴더블 폰보다 더 정교한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한정 생산, 초기 물량이 약 20만 대로 예상되기 때문에 희소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초고급형 모델, 전문가나 프리미엄 사용자를 겨냥해서 출시를 할 것 같고요. 그렇다면 가격이 합리적일까요? 갤럭시 G 폴드는 단순한 스마트폰이 아니라 스마트폰 플러스 태블릿 기능을 합친 점이라는 걸 보면 하나의 기계를 두 개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플래그십 스마트폰과는 가격대가 다를 수밖에 없죠. 삼성이 폴더블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만큼 갤럭시 G 폴드는 가격이 다소 비싸더라도 폴더블 기술의 정점을 찍는 모델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중요한 건 이 폰이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쓰일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겠죠. 아무리 혁신적인 기술이 들어가 있어도 사용할 때 불편하면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럼 갤럭시 G 폴드는 어떤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일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사무실에서 일할 때 노트북을 항상 들고 다니기는 부담스럽죠. 그런데 갤럭시 G 폴드는 화면을 펼치면 10인치급 태블릿이 되기 때문에 웬만한 업무는 스마트폰 하나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하철에서 출근하면서 스마트폰 모드로 메일을 확인하다 회사에 도착하면 한 번에 펼쳐서 문서를 편집하거나 자료를 정리할 수 있는 거죠. 회의를 할 때 한쪽 화면에는 줌 미팅, 다른 화면에는 회의 자료를 띄워놓고 보면서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스마트폰으로 이런 작업을 하려면 화면이 작아서 불리한데 갤럭시 G 폴드는 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겠죠.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자주 보는 분들이라면 G 폴드의 대화면, 디스플레이가 가장 큰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반 스마트폰 화면에서는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몰입감이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G 폴드를 완벽히 펼치면 10인치급 크기의 화면이 되기 때문에 태블릿처럼 대형 화면으로 영상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G 폴드는 게임을 할 때도 활용도가 높습니다. 화면이 크기 때문에 일반 스마트폰보다 훨씬 넓은 시야각으로 플레이할 수 있고 조이스틱 컨트롤러를 연결하여 닌텐도 스위치처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모바일 게임을 할 때 한쪽 화면에서는 게임을, 다른 한쪽에서는 공략 영상을 띄워놓고 참고할 수도 있다는 점이 게이머들에게는 정말 유용할 겁니다. 그럼 갤럭시 G 폴드는 언제 출시될까요? 현재 업계에서는 2025년 4월쯤 공개될 가능성이 높다 보고 있고 삼성의 정통적인 7월 언팩 행사에서 공식 발표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실제 출시 일정은 2025년 7월 말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초기 출시 지역이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현재 유출 정보에 따르면 삼성은 초기 물량을 약 20만 대 수준으로 제한할 계획이고 한국과 중국 등 일본, 아시아 시장에 우선 출시할 가능성이 큽니다. 삼성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1번, 새로운 폼팩터 반응을 먼저 살펴본 뒤 글로벌 출시를 결정하려는 거. 2번, 한국과 중국은 폴더블 폰의 인기가 높은 시장이기에 실험적인 제품을 먼저 내놓기 적합하다는 것 정도일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갤럭시 G 폴드의 특징과 장점을 살펴봤는데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스마트폰을 구매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고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재밌는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